여러분, 혹시 매일 밤 폼롤러 위에서 비명 지르면서 근육 문지르고 계신가요? 분명 그 순간은 시원한데 다음날 아침이면 다시 똑같이 굳어버리죠. 스트레칭을 그렇게 꾸준히 했는데 내 몸은 왜 그대로일까? 운동을 남들보다 열심히 하는데 왜 내 몸만 안 바뀔까? 이건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몸을 잠가버리고 있는 거예요. 근육이 뭉친 게 아니라 뇌가 여러분 몸을 보호하려고 잠금 상태로 두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잠금 장치를 푸는 방법 정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에이블 지니입니다. 레슨을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알겠는데 몸이 안 움직여요. 같은 설명을 듣고 같은 동작을 눈으로 봤는데 어떤 분은 바로 그냥 해내고 어떤 분은 몸이 그냥 굳어버립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 혹시 몸치인가? 그렇지만 아니에요. 움직임은 근육이 만드는 게 아니라 뇌가 허락해야 비로소 나오거든요. 오늘은 내 몸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설계도, 신경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뇌에는 움직임을 결정하는 세 가지 핵심 시스템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뇌관이에요. 이 뇌관은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켜지는 생존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항상 던지는 질문은 딱 하나예요. 지금 안전해? 그래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날씨, 활주로, 위험 요소, 이 모든 것을 전부 확인한 후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면 비행기는 절대 출발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도 똑같아요. 뇌관이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하면 몸은 움직임보다 생존을 먼저 선택해요. 그래서 근육이 굳고 움직임이 제한되고 때로는 몸 전체가 멈춰버리기도 하죠. 갑자기 큰 소리가 났을 때 몸이 순간 얼어붙은 적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뇌관이 여러분 몸을 보호하기 위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몸이 안 움직이는 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보호 반응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칭을 해도 금방 다시 굳고 힘을 빼려 할수록 오히려 더 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계가 아직 괜찮아, 안전해 라는 신호를 못 받은 거니까요. 그래서 이 긴장을 풀기 위해서는 근육이 아니라 먼저 신경계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호흡이에요. 특히 내쉬는 호흡을 길게 가져가면은 우리 몸의 미주신경을 자극해서 심박수를 낮추고 또 긴장을 내려놓도록 도와줍니다. 그 결과로 신경계는 지금은 안전하다라고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간단한 호흡을 1분 동안 같이 해보도록 하려고요. 4초 동안 가볍게 마시고 6초 또는 8초 동안 천천히 내쉽니다. 가능하시면 8초, 부담되시면 6초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마시는 것보다 내쉬는 호흡을 더 길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가볍게 코로 마실 거고요. 천천히 입으로 길게 내쉽니다. 다시 마시고 내쉴 때 작은 빨대를 통해서 천천히 내보낸다고 상상해 보세요. 다시 한번 마시고 턱에 힘을 빼고 목을 부드럽게 열어서 길게 내쉬어볼게요. 이렇게 코로 마실 거고요. 숨을 내쉴 때 어깨의 무게감이나 지면에 닿아있는 발바닥의 감각에도 집중해 보세요. 뇌가는 구체적인 물리적 감각을 전달받을 때 훨씬 더 빨리 위협이 사라졌음을 인지합니다. 다시 한번 마실 거고요. 숨을 길게 내쉴 때 신경계는 위험이 줄어들었다고 인식하고 몸의 긴장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어떠세요? 조금씩 몸의 긴장이 내려오고 편안해지는 느낌이 드시나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 호흡 하나가 뇌관한테는 지금 안전해 라는 가장 빠른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 내 얘긴데? 라고 싶으시면은 뒤에가 더 중요하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세요. 안전이 확인되면 이제 두 번째 시스템, 손해가 작동합니다. 손해는 움직임의 질을 담당해요. 얼마나 부드럽고 또 정확하게 움직일지 자동으로 조절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서 컵을 들어서 물을 마시는 동작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힘이 너무 세면 흔들리고 또 너무 약하면 컵을 놓치잖아요. 그 미세한 조절을 매 순간 해주는 게 바로 손해입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빠르게 움직이는 건 괜찮은데 천천히 하면 오히려 더 어렵다는 분들이요. 움직임이 뚝뚝 끊기고 힘이 들어가고 리듬이 깨져버려요. 사실 느린 움직임은 더 높은 조절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안 된다고 해서 몸이 둔한 게 아니라 손해의 조율 시스템이 아직 충분히 학습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이건 연습으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전거 처음 배울 때 기억하세요? 처음엔 온몸에 힘이 꽉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몸이 알아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 기억을 저장하는 곳이 바로 손해입니다. 그럼 손해를 깨우는 간단한 동작을 또 한번 해볼게요. 자, 양팔을 옆으로 길게 뻗습니다. 그리고 검지로 코끝을 정확하게 터치해 보세요. 아주 천천히 움직이고 그리고 갑자기 빠르게도 움직여 보시는 거예요. 다시 느리게 또 움직여 보고 그리고 박자에 맞춰서도 리드미컬하게 움직여 보세요. 손에는 가속과 감속을 제어할 때 가장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터치. 그리고 또 하나, 평소 안 쓰던 손으로 양치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손에는 익숙하지 않은 동작을 배울 때 가장 활발해집니다. 세 번째는 대뇌 피질입니다. 대뇌 피질은 움직임의 계획을 담당해요. 어디로, 어떤 순서로, 어떻게 움직일지 전략을 짜는 시스템이죠. 특히 새로운 동작을 처음 배울 때 이 영역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운동해야 한다는 건 아는데 시작이 유독 힘든 날 있죠. 이건 의지 문제가 아니라 하루 동안 뇌 에너지를 이미 다 써버린 상태일 수 있거든요. 그럴 땐 억지로 하려고 하기보다 아주 작고 쉬운 움직임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면 발목이나 손목을 움직여 보거나 발가락을 꽉 움켜 쥐었다가 피거나 이렇게 작은 움직임이요. 그럼 피지를 활성화하는 간단한 움직임을 같이 한번 또 해볼게요. 손가락, 손 움직이기입니다. 손가락은 대뇌의 운동 피질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해요. 그래서 손가락을 정교하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뇌 전체를 광범위하게 활성화할 수 있어요. 자, 양손의 손가락을 끝을 맞대고 하나씩 떼어서 서로 부딪히기. 단순히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각 손가락 마디의 촉각에 집중할 때 피질은 더 강력하게 반응합니다. 손으로 팔자 그리기도 한번 해볼게요. 부드럽게 움직여 보세요. 반대로도 움직여 볼 거예요. 이때 팔꿈치, 손목, 손가락에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게 부드럽고 유연하게 움직여 보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해볼게요. 이렇게 천천히 뇌에 시동을 거는 것, 이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뇌간, 손의 피질, 이 세 가지 시스템이 잘 돌아가려면 연결이 중요해요. 우리 뇌에서 시상은 감각 정보를 각 영역으로 나눠주는 중앙 허브 같은 곳이에요. 여기가 흐려지면 몸의 느낌도 같이 흐릿해집니다. 한쪽 손을 반대쪽 팔뚝에 한번 올려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손목까지 쓸어내려 보세요. 지금 느낌이 어때요? 온도가 느껴지나요? 피부가 느껴지나요? 이렇게 감각이 들어오면 뇌는 그 부위에 다시 주의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느낌이 선명해질수록 움직임도 선명해지죠. 그리고 뇌에서 변연계는 감정과 기억을 담당해요. 그래서 몸은 지금 이 순간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경험까지 함께 반응합니다. 이미 별로 안 아픈 상태인데도 특정 움직임에서 긴장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그 부위가 약한 게 아니라 그 움직임이랑 연결된 불편하고 위험했던 경험이 기억으로 남아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스스로한테 물어봐 보세요. 지금 긴장되거나 불편한 부위가 있나요? 있다면 그 부위를 딱 10초만 가만히 손으로 감싸 보세요. 누르는 게 아니라 그냥 감싸는 거예요. 이 작은 접촉은 그 부위에 대한 안전한 경험을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몸은 생각보다 훨씬 단순한 언어에 반응해요. 그리고 이 모든 시스템의 시작은 감각입니다. 감각 정보가 들어와야 뇌가 움직임을 결정할 수 있어요. 자, 정리하면 몸치는 없습니다. 감각이 들어오면 그 정보는 시상을 통해서 뇌 전체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뇌간, 변연계, 피질, 소뇌가 이 정보를 동시에 해석합니다. 그래서 몸은 단순히 근육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 안전한가?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었는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것을 한 번에 결정합니다. 감각이 흐릿하면 움직임도 흐릿해집니다. 반대로 감각이 선명해지면 움직임은 훨씬 더 정확해지죠. 좋은 움직임은 좋은 감각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때로는 더 많이 움직이는 것보다 더 잘 느끼는 게 먼저입니다. 몸을 가볍게 두드리거나 문지르는 것만으로도 뇌는 그 부위를 다시 인식하기 시작해요. 인식이 바뀌면 움직임도 함께 바뀝니다. 또한 특정 부위에 불편한 기억이 남아있다면 부드러운 접촉과 편안한 감각을 통해서 그 부위에 대한 느낌의 해석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연결이 잘 될 때 비로소 몸은 잘 움직여요. 오늘 기억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몸이 안 된다고 느낄 때 더 세게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느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눈을 감고도 넘어지지 않는 이유, 시각, 전정계, 몸의 감각, 이 세 가지가 어떻게 균형을 만드는지 이야기할게요. 오늘 영상 보면서 이거 내 몸 얘기다 싶으셨다면 구독해주세요. 다음 편에서 뵐게요. 안녕.